님들, 지금 강남 부자들이 남들 몰래 자기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돈 복사하는 방법, 그 역대급 연금 테크에 숨겨진 실체를 알고 있었어? 이거 진짜 월가의 큰손들이나 강남 큰 부자들만 조용히 챙겨가던 건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뉴스 한 줄 제대로 본 적도 없을걸? 걱정 마. 햄토리가 이 복잡한 연금 테크의 이면을 싹 다 파헤쳐왔으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부자라면 으리으리한 강남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번쩍이는 고성능 외제차를 떠올렸잖아. 부동산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주식 계좌에 찍힌 숫자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부의 상징이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용히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부의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어.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모니터 앞에 앉은 수많은 전문가들은 불안한 미래를 넌지시 예측하기 시작했지.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놈한테 말이야. 다가올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 앞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어. 자산이 수십억 원 있어도 그걸 현금으로 바꿔 쓰려면 세금 폭탄 맞고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결국은 통장에 꽂히는 돈이 없어서 초조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야. 월급처럼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통장에 밝히는 돈. 그 달콤한 현금의 유혹에 강남의 똑똑한 자산가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 그 중심에 바로 연금 테크라는 이름 모를 거대한 괴물이 꿈틀대고 있었어.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었어. 은퇴 후에도 매달 8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꽂히는 마치 끝나지 않는 월급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이야기였지? 어딘가에서 쉬쉬하며 퍼져나가던 이 소문은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과 같았어.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 말이야. 그 괴물의 첫 번째 심장이 바로 국민연금 추훈납부 제도였어. 다들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욕하고 불신하던 바로 그 시스템에 강남의 똑똑한 자산가들이 칼을 들이밀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거지. 쉽게 말해 이미 문 닫았다고 생각한 맛집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남들이 버린 줄 알았던 최고급 음식을 헐값에 쓸어 담는 거랑 똑같았어. 내가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으면 그 10년치를 한 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싹 다 복구시키는 거야. 이게 뭐 대수냐고? 천만에. 이게 연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열쇠였어. 당시 강남에서는 자식들까지 동원했어. 만 18세가 되자마자 자기 자녀를 국민연금에 임해 가입시킨 다음 꼴랑 한 달치 보험료만 내서 가입 자격을 얻게 해.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 고의로 가입 공백을 만들어놔. 나중에 자금 여력이 생기면 그 수십 년간의 공백을 한 번에 메꿔버리는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이었지. 상상해봐. 딱 1억 원을 일시에 납부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 8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이건 그들 눈에는 돈을 복사하는 수준이었어. 당시 증권가 라운지나 강남의 사모님들 모임에서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불꽃이 튀었어. 누가 이 기회를 놓칠까봐. 누가 더 빨리 이 마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할까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지. 모니터 앞에 앉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주식 차트만 보며 단타를 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평생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이 달콤한 비밀이 언제까지나 감춰질 수 있었을까? 아니, 당연히 아니지.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은 결국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였어. 공평해야 할 사회 시스템의 맹점이 소리 없이 특정 계층의 부를 증식시키는 도구로 변질되면서 알게 모르게 시장 전체에 이상 징후를 들이우고 있었던 거야. 마치 잔잔해 보이는 바다 밑에서 거대한 해일이 꿈틀대는 것처럼 말이야. 곧이어 이 비밀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모두가 놀랄만한 대반전이 시작될 텐데.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퍼져나가던 달콤한 비밀은 언제까지나 땅속에 묻혀있을 수 없었어. 마치 썩은 사과가 숨겨질수록 더 짙은 악취를 풍기듯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 속에 자리 잡은 균열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어. 강남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연금 제도를 이상하게 활용한다더라 하는 소문들이었지.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 왜냐고?
평범한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어느 날 한 기자의 날카로운 촉이 이 묘한 흐름을 감지했어. 그는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조용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대한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패턴을 발견하게 돼. 특정 지역, 특히 서울의 부유층 거주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추후납부 신청률이 포착된 거야. 그것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의 이름으로 말이야. 마치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거대한 돈의 흐름이 데이터라는 현미경 아래서 그 불투명한 실체를 꿈틀대기 시작한 거지. 기자는 잠을 설쳐가며 밤샘 취재에 매달렸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꿈만 같았던 돈 복사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겨지는 순간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봄, 그 취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터져나왔어.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지. 불과 1억 원 남짓한 돈으로 수십 년치 연금 가입 기간을 한 번에 메꾸고 죽을 때까지 매달 수십만 원을 받는다는 건 평생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는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 생각해봐.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연금에 붙던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그저 허탈한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노후가 불안하다고 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걱정하고 또 걱정했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주 교묘하게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들어 자신들만의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서는 이게 대체 말이 돼? 라는 격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지. 이 폭발적인 여론은 곧바로 정치권을 강타했어. 국회는 들끓는 민심 앞에 뜨겁게 달아올랐지.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당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압박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였거든.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비상회의를 거듭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몰두했지. 모든 시선이 국민연금 제도를 향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어. 결국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사회적 공론화 끝에 2017년 4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치명적인 구멍을 메우는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돼 가장 먼저 만 18세 미성년자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임해 가입할 수 없게 되었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돈 복사를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 거지.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 또한 추후납부가 불가능해졌어. 이제는 오직 소득 활동이 없는 성인만, 그것도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한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인 거야. 강남 부자들의 은밀했던 연금 복사기는 그렇게 한순간에 멈춰서게 되었어. 이건 단순히 제도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었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동시에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어쩌면 작은 승리였을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지. 하지만 여러분, 연금 테크라는 거대한 괴물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사건은 단지 연금 괴물이 그 모습을 한번 바꾼 것에 불과했어. 시스템의 맹점을 찾아내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불을 증식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연금 괴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들이 새롭게 찾아낸 은밀한 통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연금 괴물은 영리했어. 녀석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마치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듯 좀 더 은밀하고 복잡한 길을 찾아 나섰지. 2017년 추후납부 제도가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와 연금 수급자들의 돈 복사는 막혔지만 시스템의 다른 구멍들은 여전히 뚫려 있었어.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새로운 황금 설계도가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
그것은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한 고도화된 연금 테크였어. 추후 납부가 막히자 자산가들의 시선은 이제 소득이 없는 성인이거나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이 두 제도에 꽂히기 시작한 거지. 생각해봐. 엄청난 자산을 가졌지만 당장의 소득은 잡히지 않는 재력가들 혹은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금 여력이 충분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처럼 보였어.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지. 이들은 노후 대비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자산을 활용해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찾아낸 거야. 연금 납입 상한액은 정해져 있었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정도 돈은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어.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작전처럼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기 시작했어.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보장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매력적이었어. 이 새로운 연금 복사기는 처음처럼 대놓고 드러나지 않았어. 대신 강남의 사모펀드 매니저들, 은퇴한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기 시작했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금을 설계하는 게 가장 유리하대 하는 속삭임이 그들만의 고급 정보망을 타고 퍼져나갔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허술하게 연금을 설계하지 않았어. 대신 자신들의 이름으로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금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지.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의 움직임이었지만 이들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연금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었어. 성실하게 오랜 기간 저소득으로 연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은 상한선이 있는 연금 수령액 때문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반면 잠시 고액을 납부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린 자산가들은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게 되는 불균형이 심화되었지.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여전히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자신들만의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었던 거야. 이 미묘하고 복잡한 연금 테크 이은 첫 번째 스캔들처럼 대중의 격렬한 분노를 한순간에 폭발시키지는 못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스템의 틈새를 이용한 은밀한 부의 증식은 국민연금은 과연 모두의 노후를 위한 공정한 제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만들었어.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불평등의 피는 점점 더 짙고 탁해져만 갔어. 그렇다면 이런 연금 괴물의 진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이 흐름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했을까? 햄토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연금 괴물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그림자는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으니까요. 뜨거웠던 탐욕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엔 한동안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허무함, 그리고 차가운 시장의 심판이 서서히 드러나는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대놓고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돈을 복사하던 시절에 유치한 연금 테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체한 고도화된 전략들은 더욱 은밀하고 영리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른바 합법적인 연금 최적화는 특정 계층의 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공공의 자산이 소수의 부유층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이 미세한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체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수치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은 결국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납부한 이들의 노후 자산은 불확실성의 그림자 아래 놓였는데 단기간에 고액을 납부하며 연금 시스템을 투자처로 활용한 이들은 평생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던 평범한 가장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실함이 보상받는다는 오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잔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기회비용이 되었고, 공정함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때 그 파장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거대한 저택의 초인종은 고장나지 않았지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텅 빈 공허함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기대감은 그렇게 서서히 마모되어 갔죠.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노후, 가족과 함께할 따뜻한 미래는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산가들의 은밀한 연금 복사기가 돌아가는 동안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은 소리 없이 잠식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금 고갈이라는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그 불안감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텅 빈 주식거래소의 모니터가 차가운 숫자를 띄우듯 개인의 장부에도 미래의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은퇴 후를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들의 텅 빈 연금 계좌는 침묵 속에서 차가운 시장의 심판을 대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영리한 편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공공 시스템의 맹점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틈새가 결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수많은 규칙과 제도로 얽혀 있지만 그 근간에는 언제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질 때 아무리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붕괴의 잔해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전 세계의 경제 지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되고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부의 창출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연금 시스템마저 흔들린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재정적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의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경제 시스템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최적화되고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경제적 편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혹은 미래의 빚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탐욕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다음번에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바로 미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